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 최초의 전기차 세단 EV4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기아는 여태까지 다양한 전기차들을 출시했는데요, 순수 전기차 중에 세단을 출시한 건 EV4가 최초입니다. 가장 먼저 EV6라는 CUV 형태의 전기차를 출시했었고, 그 다음 가장 최근이었죠, EV3라는 컴팩트 SUV 전기차까지 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단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었죠. 세단을 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기아의 순수 전기차 세단은 언제 나오는 거야? 어떤 차가 나오는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아가 드디어 EV4라는 순수 전기차 세단을 출시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EV4 중에서요, GT 라인 트림입니다. 가장 최상위 트림이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중에서는 81.4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롱레인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아 EV4 중에서는 가장 비싼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스타일리시함이라든지 인테리어의 고급화,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GT라인을 추천드리지만, GT라인과 스탠다드 트림의 익스테리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EV4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탠다드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EV4를 직접 운전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지난번 출시 행사 때 보긴 했었지만 시승 행사 때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EV4를 타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가장 빨리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전전긍긍 하던 부분이 바로 승차감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세단 하면 승차감, SUV보다 세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승차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살렸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EV4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깜짝 좀 놀랐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V3랑 EV4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같은 트림 대비했을 때 한 400~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EV3보다는 확실히 EV4의 승차감이 좋았고, 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세단으로 보면은 아이오닉 6가 있죠. 아이오닉 6보다도 EV4의 승차감이 조금 더 컴포트함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차는 19인치 휠이 기본 세팅입니다. GT라인은 17인치 아니고 18인치는 아예 없어요. EV4의 18인치는 아예 없기 때문에 19인치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전기차 리뷰를 드릴 때 19인치나 휠이 조금 크다 싶으면은 인치를 좀 내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적인 부분으로도 휠이 커질수록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휠이 커질수록 조금 딱딱해지고 약간 불편한데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EV4는 지금 19인치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19인치가 끼워져 있는 국산이나 수입 차량 전기차 대비했을 때 확실히 좀 편해요. 이게 진짜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놀랐던 부분이었고, 이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철을 지날 때, 요철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고속도로나 이런 데 지날 때 이음새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랑 다리 이렇게 이어가지고 약간 요 철길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도 놀랐고, 이음새 넘을 때, 고속으로 이음새 넘을 때, 요때도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는 승차감이 메인이다, 나는 지금 세단을 타고 있었고 아니면은 SUV를 타고 있는데 SUV의 승차감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다 라고 하신다면 요 EV4를 꼭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EV3랑도 비교를 많이 하시지만,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감으로써 원래 우리나라에서 세단으로 대표되는 게 K5, 소나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 자리를 이제 EV4가 조금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기적으로 본다면 2열 공간도 그렇고 K5가 조금 더 헤드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대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K5보다는 전기차를 한번 사볼까, K5랑 비슷한 차가 뭐가 있지라고 한다면 EV4가 있거든요. 물론 2열 공간이 조금 더 좁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게 EV4이기 때문에 K5나 소나타랑 비교해 봤을 때도 승차감 부분에서 확실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변속 충격이라든지 변속에서의 약간 그런 불쾌한 느낌, 그리고 보통 K5나 소나타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덕이라든지 요런데 우웅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급가속했을 때 우웅하는 RPM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아예 없어지니까 확실하게 K5나 소나타, 뭐 아반떼나 K3 요런 모델들 대비해서는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조금 더 쾌적한 주행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입니다. 이게 GT 라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탠다드 모델 지금도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 넘어갈 느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금도 이음새 지나갑니다. 오, 이때 느낌이 진짜 좋아요. 코너링도 뭐 이거는 K3나 뭐 K5 소나타보다도 확실히 좋고, 이 이음새를 넘어갈 때 약간의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고속 지금 100km거든요. 100km로 갈 때도 상당히 정숙합니다. 정숙하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차가 안정적이고, 스티어링 휠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딱 좋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정도의 묵직한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BMW의 순수 전기차인 iX2 리뷰를 전달 드렸거든요. 되려 BMW iX2가 M 스포츠 패키지예요. 심지어 M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 있는데 그 차보다 이 차의 스티어링 휠이 더 무겁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만 보면 이게 좀 더 제 스타일입니다. iX2보다도 저는 좀 묵직한 걸 선호하거든요. 지금도 이음새, 이음새 넘어갈 때 이 뭐랄까 탄탄하게 받쳐주면서도 네, 크게 실내로 충격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아이오닉 6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6는 조금 탄탄함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EV3는 조금 통통 튀는 느낌? 물론 EV3의 승차감도 나쁘진 않았지만 EV4와 비교해 본다면은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아주 좋습니다. 승차감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과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타본 이제 국산 전기차 중에서 승차감은 네, 탑3 안에 들지 않나. 19인치인데도 제가 보통 이러면 그냥 17인치 휠로 껴서 주행거리도 늘리시고 뭐 승차감도 조금 확보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차는 19인치 휠을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행거리 면에서 조금 마이너스를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EV4가 주행거리가 또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주행거리로 보면은 75%인데 411km 주행 가능하거든요. 스탠다드 롱레인지에 따라 조금 주행거리가 다르지만 500km 이상 가는 주행거리를 가진 게 또 EV4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괜찮아요. 주행거리도 수입 차량 대비했을 때 확실히 좀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주행 느낌이 좀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EV4는 스탠다드 GT라인 관계없이 출력은 204마력입니다. 출력이 똑같아요. 204마력이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BMW 4기통, 메르세데스 벤츠의 4기통보다는 조금 더 높은 출력이다. 그러니까 무난한 4기통 가솔린 엔진 정도의 출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고속주행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요즘 기아차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엑셀을 밟으면 곧바로 튀어나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엑셀 한번 밟아볼게요. 밟고 한 약간 0.5초 정도의 살짝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딜레이 후에도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초반 전기차는 밟자마자 튀어나가서 좀 무서워, 그리고 뭐 다른 방면으로 보면 가속이 재밌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요즘에는 되려 좀 더 이 가속을 억제하고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드는 추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를 타더라도 막 그렇게 초반 가속은 빠르지 않고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제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점 더 내연기관스럽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패드 시프트를 쭉 당기고 있으면 이제 오토로 바뀌게 됩니다. 오토로 바뀌었을 때 이점은, 제가 지금 앞에 차가 있거든요. 앞에 차랑 엑셀을 밟으면서 쭉 가까워지다가 엑셀을 떼면 일정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줍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 레이더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앞차랑 가까워지네? 그럼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걸어줄게. 지금도 다시 한번 어프로치를 쭉 해보다가 엑셀을 떼게 되면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ADAS 주행보조 시스템을 내가 켜지는 않았지만 켠 것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뭐 발목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이거 주행거리를 조금 더 넓게 길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많이 똑똑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오토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마이너스를 쭉 당기면은 아이페달 3.0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페달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아이페달에서는 저는 레벨 1이 제일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0, 1, 2, 3이 있거든요. 레벨 근데 2랑 3은 조금 이 회생제동이 강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전기차를 타면은 확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레벨 2랑 3은 조금 저한테는 거북스러웠고, 0은 또 너무 회생제동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1 정도가 아이페달에서는 가장 제 스타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는 쭉 당겨서 오토로 사용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또 이렇게 전기차를 타다가 내연기관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또 가장 좀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가속 페달 밟다가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이 내연기관차에도 있었으면은 좀 더 운전이 편해졌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엔 기아 EV4 GT 라인의 익스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EV4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좋아하는 익스테리어 컬러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요트 블루 무광, 매트 요트 블루라는 익스테리어 컬러인데, 제가 이 컬러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EV4 시승차를 받을 때 제발 이 컬러여라 했는데 정말 이 컬러로 시승차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승차를 색깔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데, 다행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아주 멋진 컬러의 EV4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면부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패밀리룩 그리고 라이트 디자인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로형 라이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비상등을 켜놨는데, 비상등이 들어오는 위치에 이제 주간 전조등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몰 큐브 형태의 이 헤드라이트, 메인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세로로 알알이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하단에는 뭐 냉각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게 되어 있고요. 기아 엠블럼 밑으로는 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는데, 주 가운데 부분에서는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쪽에는 굉장히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파른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 EV4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스탠다드랑 GT 라인의 디자인 차이가 전면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하단 범퍼의 이런 디테일들이 살짝 다른데, 사실 전면부를 봤을 때는 이게 GT 라인이다 스탠다드다 라고 확실하게 구분 지을 만한 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스탠다드 디자인이 괜찮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이 사실상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GT 라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EV4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7인치 아니면 19인치 휠만 제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19인치 휠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앞에 본인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 라인이 조금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단인데 좀 특이한 부분들이 이런 클래딩을 되게 두껍게 가져갔습니다. 보통 세단에는 이렇게까지 두껍게 안 쓰거든요. 그리고 측면 이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 이 후면 여기도 그렇고 되게 두껍게 썼잖아요. 보통 SUV들이 좀 러기드한 느낌,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데, 세단에도 이런 걸 넣었다. 그리고 충전구에서도 이렇게 소재를 넣었다라는 게 저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렁크는 없어요. 프렁크 없이 그냥 커버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는 저 뒤쪽에 트렁크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충전구 열어볼게요. 충전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충전구의 이 커버가 상당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뭐 기아 다른 전기차들처럼 똑같이 플러시 타입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아 EV4에서 가장 조금 놀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측 후면부랑 그리고 후면부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라인은 굉장히 매끄럽게 떨어지지만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려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EV4 같은 경우에는 기아 최초의 전기차 세단입니다. 이 SUV 혹은 CUV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세단이 나온 건 최초인데, 이 전형적인 세단의 라인을 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을 가졌는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더블 버블이라고 해서 이 위쪽이 이렇게 두 번 솟아 올라와 있고, 옛날에 푸조 RCZ라는 차를 보게 되면 그 차도 이제 더블 버블 루프라는 걸 썼거든요. 물론 RCZ랑은 조금 라인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차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공기역학적인 부분, 그리고 실내를 봤을 때는 이제 실내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열어서 천장을 보게 되면 이 천장이 이렇게 저기 더블루프 라인 그대로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내 공간과 디자인 공기역학계 일석삼조를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리어 글래스 역시나 되게 특이합니다. 패스트백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트렁크가 열리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보통 패스트백이면은 여기 다 열리거든요. 이렇게 뭐 스팅어나 뭐 파나메라처럼. 근데 EV4는 그렇게 다 열리진 않고 여기만 열린다. 그래서 트렁크가 들어간 입구가 조금 좁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후면부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EV6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 면적이 되게 넓은데 딱 기아 로고 하나만 박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후면부에서 봤을 때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GT 라인은 확실히 이 하단 범퍼 이 부분이 조금 더 터프하게 생겼다, 일반 스탠다드보다. 그리고 배기구는 역시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 후방 카메라는 정 가운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후면부에 많이 몰려 있어요. 전면부보다 후면부에 많이 몰려 있고, 또 측면에서 보면은 좀 팽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또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또 심심해 보이지 않게끔 이런 포인트를 넣어놨고, 이 트렁크 리드 끝부분 여기에도 힘을 줬습니다. 마치 이 스포일러가 있는 것처럼 또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요. 이 정면에서 보면 그냥 면인 것 같지만 이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전동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트렁크 입구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보통 세단과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 좁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 턱이 조금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뼘 정도의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넣고 뺄 때 조금 여성분들은 힘이 붙이지 않을까, 뭐 캐리어를 넣는다든지 뭐 과일 박스를 넣는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그런 힘에 붙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 급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어시트 폴딩 레버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뭐 트렁크 입구가 조금 좁다라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금은 EV4를 타고 시내 주행이 아니라 고속 주행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EV4랑 EV3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EV3는 이 실내 공간 그리고 적재 용량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EV4는 사실 실내 공간이나 적재 용량 부분에서는 EV3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2열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승차감이라든지 고속 주행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EV4를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코스로 왔는데, 고속주행 느낌은 확실히 좋아요. EV3보다 좀 더 정숙하고, 지금 속도가 꽤 높거든요. 꽤 높은데 확실히 EV3보다는 EV4가 주는 이 주행 안정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EV4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올리더라도 안정감 부분에서 주는 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속에서도 지금 약간의 고저차가 있는 이런 둔턱을 넘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제네시스 G80 2.5 터보를 소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승차감보다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G80 2.5 터보 탈 때 고속으로 쭉 가다가 이런 고저차가 있는 둔턱을 만나잖아요. 그럼 GV80은 이렇게 약간 시트에서 제 엉덩이가 이렇게 떴습니다. 붕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G80 오너분들 느끼실걸요? 한 100에서 120km? 요 정도 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 가면은 이런 둔턱이 있잖아요. 거기를 툭 넘으면은 이렇게 붕 뜹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제가 100km 넘는 속도로 둔턱을 넘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G80보다 좀 더 나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그먼트에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겠죠. 근데 그건 욕심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시트 컬러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뭐 버튼류라든지 뭐 우리가 편하게 쓰는 내비게이션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국산차들이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뭐 항상 아쉽지 않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EV4 GT 라인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편 운전석 도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어 트림 중단부에는 도어 캐치가 있고요. 그 앞쪽에서는 메모리 시트 2면까지 저장 가능하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버튼이 이 한 곳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서는 양쪽 사이드 미러, 문 잠그고 문 열고요. 4개의 오토 윈도우와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세로로 긴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막혀있기 때문에 물건 수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도 수납 공간 길게 제공이 되고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지금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커버 하단 그리고 상단에도 들어가 있고 사운드는 실제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 디펜더에 있는 메리디안 사운드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고 제가 실제로 느껴졌고요. 왼편에서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끄는 버튼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 GT 라인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볼게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의 스티어링 휠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제 스타일입니다. 지금 디자인으로도 그렇고 컬러 매치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도 두툼하니 되게 좋은 편이고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도 꽤나 묵직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만족스러웠고 이 앞쪽에는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반짝반짝하는 적외선 카메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동안 운전재 안구를 인식을 해서 안전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기아 엠블럼은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약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편에서는 이제 주행보조 시스템 ADAS와 관련된 조작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위치는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여기 홈커버 중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총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노멀로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현재 77% 남아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42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은 기아 자동차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편에 보면 이제 칼럼식인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럼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여기서 내리고 올리고인데 이제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거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이 버튼 눌러서 걸고 끄고, 파킹은 이 옆에, 이 옆을 눌러서 주차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앙 모니터를 한번 볼게요. 중앙 모니터에서 독특한 부분은 이 가운데 공조 시스템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단에 있는 물리적인 버튼으로 온도 조절 그리고 바람 세기 조절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내부 공기 순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한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딱 이 운전석 제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 오른쪽 스티어링 휠에 딱 가립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이거 보려면은 살짝 돌려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행 중에는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온도와 세기 조절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부 공기 순환이라든지 바람의 방향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차했을 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한 듯 하면서도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중앙에 있는 모니터는 최신의 기아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된다라는 부분들은 요즘 나오는 국산차 수입차들이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하단에서는 이 물리적 버튼이 있습니다. 마치 터치처럼 되어 있지만 직접 이렇게 압력을 줘서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공조기는 이렇게 얇고 슬림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볼륨 조절 가능합니다. 이 버튼들은 다 물리적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등도 정 가운데 누르기 편한 위치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서는 C타입 포트 2개 그리고 100W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100W는 100W 전용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고, C거잭은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는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 휴대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고요. 컵홀더는 2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커피를 넣어놨는데 이런 컵은 무난히 수납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여기는 오토홀드, 그리고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서라운드 카메라 360도 카메라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서라운드 카메라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주차 센서, 내리막길 주행 보조 기능 이런 것까지 되어 있고, 특이한 부분은 이 팔걸이 암레스트를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앞좌석도 조금 더 넓게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렇게 확장, 수축이 가능합니다. 더 길게 쓰셔도 되고 짧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컴포트 시트, 약간 예전에는 무중력 시트라고 불렸던 그 기능이죠. 그 등받이 각도, 여기서 앞뒤 시트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GT라인이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시트가 이제 전기차들은 보통 좀 슬림하게 만드는데 이 EV4 GT라인은 시트도 두툼하고요. 여기 GT라인이라고 각인도 되어 있는 게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접촉이 많은 부분은 블랙으로 해놨고 또 접촉이 없는 부분은 이 베이지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고급스럽고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 매치여서 이 실내 인테리어가 주는 만족도가 꽤나 높았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게 길진 않지만 곳곳에 포인트, 여기 하나 지금 보라색 낮은데도 보이죠? 보라색, 그리고 여기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어요. 이쪽에는 없고 딱 눈이 닿는 부분, 주요한 부분들에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닙니다. 일반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 이 썬 블라인드까지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틸트, 그리고 이렇게 개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개방은 한 80%까지 개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카드 이렇게 수납해 주시면 되고, 빌트인 캠이라든지 뭐 실내 조명 이런 것들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쿠페형,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이 후방 시야가 뭐 SUV라든지 일반 세단보다는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저기 리어 스크린으로 보이는 저 각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 분들이라면 약간 후방 시야가 아쉬운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기아 EV4 GT라인의 2열 좌석에 착석을 해봤습니다. 제 키는 178이고요. 운전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췄고 조수석 역시나 운전석과 요 나란한 위치로 맞춰놓고 그대로 뒤로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1열도 충분히 넉넉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레그룸을 보여준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느낀 건 확실히 1열보다는 2열의 시트 포지션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열에 앉아서 운전할 때는 살짝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2열에 앉자마자 시트가 높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아무리 위쪽을 이렇게 파놨다고 하더라도 약간 심리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EV3와는 조금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시트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량들의 약간 1단이나 2단 정도 눕힌 상태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좀 기대어 있는 포지션, 약간 누워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을 때 불편하지는 않은데 이 좌방석이라고 하죠. 이 엉덩이를 받쳐주는 이 부분이 각도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뜬다. 여기를 이렇게 붙이려면은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또 이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자세가 어정쩡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앉으면은 여기 허리 부분이 너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좀 붙이고 앉아야 저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저는 여기 윗머리가 살짝 닿긴 합니다. 네, 이렇게 딱 앉으면은 허리랑 엉덩이가 좀 편하긴 한데 머리가 살짝 닿는다. 그리고 이 시선을 올렸을 때 바로 천장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이중 접합유리는 아니고 약간 한 마디 정도 남겨놓고 창문은 열리게 됩니다. 열선 시트는 여기서 3단계로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 도어 캐치 디자인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앞에 있는 포켓이 있고요. C타입 포트,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백 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고 송풍구도 있어요. 송풍구도 하단에 있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상당히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게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EV4의 특징이죠. 그리고 실내 V2에 여기서 220V를 꽂아서 뭐 충전을 할 수도 있다.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려서
컵홀더는 여기 개방형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팔을 올렸을 때는 편한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앉는 것보다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게 훨씬 더 편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차의 이 시트 포지션입니다. 사실 전기차면 밑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겠지라고 우리가 의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기아 K8 리뷰 전달드릴 때 제 머리가 거의 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8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EV4는 전기차인데도 되려 K8보다 이 시트 포지션이 더 낮게 깔리고 되게 편안합니다.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췄거든요. 저는 세단을 탈 때 보통 가장 낮춰서 운전을 합니다. 약간 BMW 이 포지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장 낮추는데 지금 가장 낮췄을 때 이 정도 남거든요. 물론 많이 남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앞뒤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뭐 심리적으로 좀 좁다라고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앞차가 또 속도를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차가 이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회생제동. 그래서 또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놀라는 부분이 감동인데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트 포지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1열보다는 2열 포지션이 조금 더 높아요. 제가 그건 2열 공간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1열의 시트 포지션은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2열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EV3와 EV4를 비교한다, 그래서 패밀리카 용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EV3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패밀리카라면 아무래도 2열에 사람이 거의 매일 타고 자주 타고 2열 승객에 대한 그 뒷좌석 만족도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V3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나 혼자 출퇴근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EV4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탄다면은 저는 무조건 EV4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기아 최초의 순수 전기차 세단 EV4 GT 라인 롱레인지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타봤던 전기차 중에서는 만족도가 꽤나 높았던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전기차스러움을 많이 뺀 전기차에다가 승차감을 조금 대폭 상승시킨 전기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스러운 걸 많이 뺐다라고 한 거는 너무 빠르지 않은 엑셀의 반응,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승차감은 19인치가 끼워져 있음에도 상당히 발군의 승차감을 보여주었다라고 느껴집니다. 17인치가 끼워진 건 어떨지 더 궁금하거든요. 되려 더 무를지 아니면 되려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스탠다드 모델을 타본다면 더 만족도가 높을지 아니면 GT라인의 만족도가 역시 높았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타본 거는 이제 GT라인의 19인치 요 콤비네이션이었기 때문에 요 콤비네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오늘 EV4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